반갑습니다. 7강 PPT 발표 자료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도 막막하던 내가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개요는요, PPT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 흐름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툴 사용법부터 기획, 목차, 내용, 디자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AI PPT 전체 흐름을 보면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목차를 구성해야 되고요. 슬라이드별 내용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PPT 작성 툴로 오늘은 감마, 젠스파크 등의 툴을 이용할 겁니다. 이걸로 자동 디자인을 한 다음에 발표할 멘트까지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 툴은 챗GPT, 감마, 젠스파크인데 사실 이 외에도 여러 생성 AI들이 있으니까 맞는 걸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상별 활용 사항을 잠깐 보면요. 이제 공무원일 경우에는 문제 상황이 업무 보고, 사업 설명, 발표, 자료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부분을 목차, 자동 구성, 슬라이드, 내용 초안, 발표 멘트까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학생, 주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PPT 툴 자체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도 감마나 젠스파크, 기타 이런 툴들은 텍스트만 AI가 대화하면서 텍스트만 몇 줄 입력해도 디자인까지 완성이 됩니다. 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여러 순간이 힘든 경우가 있었죠. 파트 1에서는 주제 한 줄을 넣고 슬라이드 목차를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슬라이드별로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툴로 자동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내용으로 슬라이드에 대한 발표 자료, 멘트, 도입, 마무리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4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프롬프트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 이제 파트 5에서는 필요한 팁들, 툴 가지고 직접 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목차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주제로 발표된 슬라이드 목차를 6장에서 8장 정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각 슬라이드 제목과 핵심 내용을 2줄씩 써달라고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 요청 내용은 먼저 주제는 2016 찾아가는 어르신 AI 교육 사업 추진 계획이고요. 대상은 구청, 내부 팀장, 과장. 발표 목적은 사업 승인 및 예산 확보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AI가 작성을 해줬죠. 먼저 사업 추진 배경.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지만 AI 서비스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르신 정보 접근 격차가 확대된다. 슬라이드 목차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1번 목차에는 첫 번째 장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추진 필요성, 세 번째는 사업 개요, 네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마지막 기대 효과까지 7장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기대 효과를 보면 어르신 AI 활용 역량 향상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 접근 개선 및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정대한다. 지역사회 디지털 복지 프로그램 확대 기반 마련. 이게 이제 PPT 안에,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GPT가 좋은 점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또 잘해준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로 쓸 수 있는 슬라이드 문장을 만들어 주겠다. 감마나 노트북 LM, 챗GPT PPT 생성용 프롬프트. 우리는 이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청 보고용 원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 발표, 행사 소개용 PPT 주제입니다. 주민 대상 발표이므로 딱딱한 행정보고 스타일보다는 공감, 활동, 결과, 참여, 유도 이런 흐름이 효과적이다. 아까 AI를 통해서 이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마을 모임에서 쓰기 좋은 7장 구성해 봤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개선 프로젝트 활동 소개이고요. 첫 번째, 왜 우리 마을 환경 개선이 필요할까? 두 번째,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기간, 참여.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한 주요 활동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고, 활동 결과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이야기를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공감을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같이 참여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7장을 구성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학생이나 교육 발표용입니다. 주제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 주제로 만약에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7장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만든 내용을 직접 PPT로 만드는 AI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도 한번 요구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보니까 그냥 어디에 넣어도 될 만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다르다. 우리가 쓰는 툴은. 그럼 그 형태에 맞춰서 써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 주제로, 위의 주제로, 우리는 오늘 감마 할 거잖아요. 감마, AI로 슬라이드 10장을 5장 할게요. 감마 AI에 맞도록 주제를 작성해 달라. 주제와 내용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감마 스타일에 맞춰서, 사실 AI PPT 스타일은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특정 AI를 여기다 넣으시면 이 GPT AI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주제, 소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마 형태가 더 나은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목차를 이제 요청할 수도 있겠죠. 위에 목차에서 아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 계획 슬라이드는 추가해 주고, 아까 거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배경 설명 슬라이드는 너무 기니까 제거해 주세요. 전체 슬라이드는 7장으로 좀 맞춰 달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산 집행을 한번 넣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네요. 마지막으로 바뀌었네요. 예산 집행 계획, 교육자료 제작 및 학습 컨텐츠 준비,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AI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 이렇게 예산 집행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경 설명 슬라이드가 좀 기니까 빼달라고 했습니다. 뺀 것 같죠?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는 7장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넣어서 목차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자, 파트 2, 슬라이드별로 내용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제 목차가 잡혔으니까 슬라이드 안에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도 AI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 목차 중 슬라이드 제목, 이 주제의 슬라이드 내용을 자세하게 채워주세요. 넣을 내용은 핵심 메시지 한 문장,
분립 포인트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각 한 줄씩 넣고 청중에게 강조할 포인트가 한 가지 들어가면 좋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위 내용이 AI 아까 스마트 교육이 맨 마지막이었으니까 그걸로 합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 요거 할게요. 왜 지금 AI 교육이 중요한가라는 요 파트를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메시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이에요. AI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학습 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르게 활용하는 활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 메시지고요. 분립 포인트는, 분릿은 요 앞에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걸 분릿이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검색, 번역, 글쓰기, 그림 생성 등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청중하게 강조할 포인트 아까 한 가지 넣어달라 그랬죠. 부모가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이와 함께 AI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마지막 아까 예산 집행 계획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예산 집행 계획.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 핵심 메시지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컨텐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계획합니다. 포인트는 교육 자료 및 컨텐츠 제작비,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 및 참여 확대. 이 내용으로 이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청중 이제 포인트는 예산은 단순 강의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직접 경험하는 실습형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슬라이드 내용을 한 번에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 목차 전체를 바탕으로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아까는 하나의 단락이고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육이니까 그냥 파트를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해본 거고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목차 만드는 정도면 한 번에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 번에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AI가 잘 못 만들기는 다 만들지만 내가 생각한 정도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처럼 한 파트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전체 다 해달라라고 또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팁도 보시면 시간이 부족하면 2-2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뽑은 뒤에 마음에 안 드는 슬라이드만 아까 2-1 수정 프롬프트를 넣어서 전체를 먼저 만들고 부분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일단 파트 2의 핵심 포인트는 목차, 내용 이걸 복사해서 디자인으로 만드는 이런 걸로 이제 합니다. 자, 왜 지금 AI인가 이제 핵심 문장 한 번에 다 만들었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감마라는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직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만든 내용을 감마에 이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감마 형식인데 우리는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감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감마라는 사이트고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 보시면 생성하는 게 있고 텍스트로 붙여 넣기가 있는데 생성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자, 주제 이거였죠.
AI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이게 이제 주제였습니다. 주제를 만들고 이제 감마한테 그냥 바로 요청해 보는 거예요. 카드 만약에 그냥 5개만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럼 개요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감마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나오죠. 예. 1 제목, 그 다음에 블렛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GPT한테 요 양식, 지금 양식, 슬라이드 제목과 블렛 3개, 요 양식으로 모든 슬라이드 적용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저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요 감마 형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감마 자체에서 AI가 만드는 거고, 우리는 만약에 GPT 같은 걸로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감마에 요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서,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인데 이 내용 자체를 우리는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생성 방식이고요. 감마 AI가 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미 다른 AI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이제 복사하면 되겠죠. 이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옵션을 보면 노트나 개요에서 생성합니다. 긴 텍스트 또는 문서를 요약합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는 첫 번째 노트 개요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에디트로 계속하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마가 기본 사항에 대해서 쭉 세팅을 했고요. 왼쪽에 보면은 생성, 압축, 보존, 이 텍스트 컨텐츠에 대해서 더 압축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 양은 간결하게가 기본되어 있는데 가장 짧게, 상세, 가장 길게, 저희는 그냥 기본 두고 하겠습니다. 써기 대상은 누구냐, 요 주제에서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골라줬어요. 만약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초등, 고교 자녀를 둔 부모와 가정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자 및 교육정책 입안자. 톤은 설명적이고 설득력 있는 따뜻한 어조. 부모와 교육자를 안심시키는 현실적 조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언어는 한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시각적 요소도 본문 및 링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라고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테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기본 테마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테마가 있고요. AI 이미지는 웹에서 가져올 거냐, 스톡 스타일이라는 무료 이미지에서 가져올 거냐, 일러스트레이션 등등이 있고요. 이미지 모델은 뭘 쓸 거냐, 기본은 플럭스라는 모델로 베타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꾸고 싶으면 딴 걸로 뭐 나노 바나나 뭐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트 스타일, 이미지에 들어간 스타일은 그냥 테마 스타일 맞춰서 일단 적용인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일러스트 스타일 있고 사진, 요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사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택 사항들이 이제 고급스러움, 대담한 대비, 세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PT 형식이 기본 형식이냐 아니면 웹페이지냐 문서냐, 소셜은 SNS 이렇게 16:9 뭐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이즈냐, PPT 중에서도 일반적인 게 16:9 요즘 많이 쓰죠. 그 다음에 43 사이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이냐 스튜디오냐 뭐 등등 있습니다. 이제 다 기본 설정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추가 지침 같은 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달라. 우리 노트북 LM 할 때 보면은 노트북 LM에
어떤 형태,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을 넣어줬잖아요. 칸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는 조금만 줄여서 5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마가 이제 생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죠. PPT 대표적인 AI가 이제 감마이긴 한데, 감마가 업데이트도 물론 잘 되고요. 처음에 이 감마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약간 AI 느낌 조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긴 기능이,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PPT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덜 AI스러운, 우리가 많이 보는 PPT 스타일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AI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페이지. AI는 이미 정보 처리에서 인간을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경쟁자가 아닌 도구로 활용하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상 속 작은 경험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마지막, 부모의 역할까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코치입니다. 내용은 이 감마 AI 자체에서 이렇게 막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물론 이제 미리 만들어준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편집 화면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제 편집은 그냥 우리가 익숙하듯이 여기서 말을 바꿔서 편집하셔도 되고요. AI 편집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보면은 기본 편집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AI 표시가 있거든요. 요 에이전트로 편집. 물론 에이전트로 편집할 때는 약간 이제 여기 토큰이라고 하죠. 이런 토큰이 사용이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편집하고 싶으냐 그러면 좀 더 감성적이고 뭐 이런 표현을 해달라고 설득력 있는 표현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AI 시대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얘가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희망의 변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AI 시대에 우리 아이의 뭐 이런 게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가 가지고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아이 뭐 경쟁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아까 제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걸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AI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외국인 같으니까 한국 이미지로 좀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이제 한국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자, 이미지 생성 이제 했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도 지금은 좀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가 좀 많다 싶은 거 이런 거는 좀 시각화 이미지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 틀에서 에이전트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글쓰기를 향상하고 맞춤법, 문법 편집, 번역, 길게 하기 등등이 있고 밑에 보면 시각화 효과 높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트를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시각화 효과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럼 요게 시각화하는 이미지와 그래프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좀 더 시각화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사진이 들어갔죠? 사진 들어가고 여기 아이콘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시각화 이미지로 지금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편집을 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뭐 템플릿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 그리고 하나하나의 분위기, 그리고 장수를 늘려서 여기서도 바로 이어서 AI를 활용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별 발표 멘트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별 발표 멘트, 요걸 복사해서, 위 발표 자료에 이걸 다 만들었다고 가정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위 발표를 발표 자료의 각 슬라이드마다 발표할 때 쓸 멘트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감마 자체에서도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해보면 일단 텍스트 자체만 만드는 거는 감마보다 GPT나 제미나이 클로우드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마 자체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고요. 위 발표 자료의 각 슬라이드마다 아까 우리 여기는 7개를 만들었죠. 3에서 5문장, 5문장, 3개에서 5문장 분량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멘트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멘트죠.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장이 왜 지금 AI 교육이 필요한가, 중요한가 이고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즘 뉴스나 학교 이야기에서도 AI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실 AI는 이미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색을 하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기까지 AI가 활용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슬라이드 두 번째는 이 AI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멘트도 한번 볼까요? 위 발표를 마무리할 때 쓸 클로징 멘트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의 교육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대화 탐구와 아이의 사고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미끄럼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라는 대로 딱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심사하는 데 가서 발표한다 그러면 조건을 좀 달아주면 되겠죠. 심사위원이 보는 포인트와 어떤 심사 조건에 대한 걸 얘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창업을 예를 든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 기준과 그 다음에 심사위원 포인트를 기반으로 아니면 이제 학습을 할 것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모두 알려줘. 이렇게 먼저 한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사 기준을 쭉 알려줬고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뭐 등등으로 알려줬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위의 내용을 기준을 기반으로
심사위원 발표용 저기 각 슬라이드별 슬라이드별 멘트를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발표용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응답 10가지 5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아까 한번 만들어 봤죠. 이번에는 보통 가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니까 이거 질의응답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아까 우리 AI 교육 아이템이었고 예비 창업 이 아이템이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죠. 우리 아이템은 땡땡 분야에서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지금 분야를 아직 안 줘서 그렇습니다. 기존 경쟁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이 사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화는 언제 가능하고 매출은 언제 발생할까요? 대표님의 강점은 자, 이렇게 아까 예비 창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발표하러 가거나 뭐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각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겠죠. 그 청중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뭐 질문이면 예상 질문, 답변이면 모분 답안, 그 다음에 어떤 발표할 때 발표 각 슬라이드 항목의 가이드, 멘트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젠스파크라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젠스파크 들어가기 전에 시각화 자료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는 자, 제가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 간식 아이템이라는 걸로 뭔가 시장 분석도 하고 이래저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사업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 기획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려동물 간식 아이템으로 실전인데 한번 여기 쭉쭉 내려가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딥 리서치로 자세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이렇게 시각할 때 위의 자료를 이미지, 표, 그래프 등을 넣어서 보기 좋게 시각화하고 HTML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까 자, 위의 내용 AI 교육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AI 교육 내용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왜 지금 AI 교육 요거죠? 아까 위에 있는 걸 얘가 기억하니까 한번 이 내용으로 이미지, 표, 그래프 등을 넣어서 시각화하고 HTML로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만들었던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반려동물 간식이에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HTML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각화는 HTML이 좀 보기는 좋거든요. 그럼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뭐였죠? 반려동물 간식. 자,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HTML 코드잖아요. 근데 요걸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 파일명에다가 HTML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HTML 파일로 하나 생성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시각화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사업 기획서 작성한 걸로 또는 PPT 작성한 걸로 발표해서 시각화해서 웹으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르신 AI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자, 얘는 지금 HTML 파일 자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더 편하죠. 자, 요걸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아까 요거는 방금 우리가 했던 왜 지금 AI 교육이 중요한가 시각화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학부모 설명의 핵심 슬라이드 시각화이고 핵심 메시지는 이거고 아까 우리가 만든 걸 얘가 시각화해 줬습니다. 핵심 메시지와 왜 중요한가, 학습 환경 변환 그래프, 아까 그 항목에 다 있었죠? 7장 안에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부모님이 이해하면 좋은 변화 포인트, 구분, 정보 찾기, 과제 수행, 부모 역할, 아이 역량에 대해서 이전과 AI 시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빌릿 1, 2, 3도 넣어줬고요. 마무리 한 줄도 AI 시대의 가장 교육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보고서를 시각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HTML로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곳에서 한 건데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여기서 이제 대행을 하고 이 시각화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전에 PPT가 있었죠. 우리 오늘 PPT 만들었잖아요. 그 PPT를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그걸 그냥 PPT로 주면은 그 장수를 다 봐야 되고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웹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HTML 웹 화면에서 바로 링크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그 제안서를 이제 시각화했습니다. 보고 일자, 전략 기간, 현재 월 매출이 여기는 좀 많죠. 5억, 거의 6억 정도고, 목표는 7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성과가 현재 5억인데 네이버 플레이스의 월간 유입 17,000명 이상이 오고 있고 월 평균 고객 수가 12,000명이 넘고 객단가가 약 5만 원 정도가 된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죠. 이 수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PPT. 보통 대행사 같은 데서 에이전시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크게 PPT 그러니까 PDF 보고서와 엑셀 보고서 두 개가 있거든요. 엑셀에는 이런 숫자 같은 걸 채워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전과 이후 또 비교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캡처해서 이제 PDF에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월별 매출 추이와 목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좋은 게 또 핵심 인사이트까지. 이런 건 예전에 담당자가 정말 그 경험자가 뽑아주는 인사이트인데 이런 것도 요즘 AI가 경험자 이상으로 잘 뽑아줍니다. 그리고 월별 매출 상세 데이터, 최근 13개월 상세 데이터를 이렇게 영수증 건수와 단가, 고객수, 요거는 이제 여기는 식당이기 때문에 포스에 보면 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목표와 달성 확률,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죠. 산출 근거도 매출 데이터 근거로 했고요. 이런 것도 AI가 다 만들어 줍니다. 플레이스 유입수 6대 핵심 마케팅 실행 전략, 신규 채널 투입 효과 분석, 어디 했냐, 파워링크를 이렇게 했고요. 당근 비즈니스 내러티브 광고도 진행을 했고, 구글 애즈와 유튜브 지역 광고도 동시에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작업도 했고요.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쇼폼도 하겠다. 틱톡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틱톡도 효과가 좋거든요. 쇼츠를 만들어 진행하고 카톡 채널과 비즈보드 광고를 추가하고 네이버 예약 특가를 이벤트를 진행하겠다. 지금은 이게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시각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잘 만들었죠?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클로드로 만들었습니다. 뭐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오늘 실습은 GPT 위주로 했고요. 근데 요렇게 웹페이지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코드를 짜거나 그럴 땐 클로드가 약간 더 잘하긴 합니다. 자, 클로드 뭐 특별하게 프롬프트를 막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어줬어요. 너는 인포그래픽 마스터야. 첨부한 파일을 전문적이고 멋지고 세련되게 해달라고 했고, 대신에 이제 기본 가이드는 줘야 되겠죠. 최상위 타이틀은 이거 넣고, 서브 타이틀은 이거 넣고, 이제 뭐 내용은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PDF와 엑셀 파일을 넣으시면 이렇게 시각화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볼까요? 이제 딥 리서치, 아까 제가 딥 리서치 설명하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심층 리서치 이런 걸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시각화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생략 좀 할게요. 두 번째, 제미나이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미나이 시각화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딥 리서치 연구를 시작했고, 하나의 리서치를,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획서를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 때, 얘는 따로 말 안 해도요, HTML로 물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가 조금 느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저 링크는 제가 나중에 교환에 다시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느려서 제대로 안 보여지네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도.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냅킨으로 갈게요. 자, HTML인데 다른 방식으로 형태로 나온 거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느려서. 이번엔 냅킨이라고 이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아이콘이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거 표현할 때, 자,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냅킨 사이트에 가서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제 사용하시고, 여기에 뉴 냅킨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텍스트 있으면 우리 걸로 넣어도 AI한테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 자, 반려동물. 어르신 AI 뭐 교육 이렇게 한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블랭크에다가 우리가 미리 만든 걸 넣으셔도 됩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저는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체로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요즘 AI가 뭐 기본은 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서가 나왔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시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자, 요걸 해볼게요. AI 활용 분야를 시각하겠습니다. 의료, 금융, 일상 이런 부분인데 어르신 요걸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그냥 여기서는 냅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걸 딱 누르면 얘가 AI로 시각화를 표현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나는 요런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든다. 아니면 요런 거, 예. 요것도 깔끔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만들 때 너무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걸 일일이 그리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눌러 볼게요. 이걸 어떤 큰 템플릿을 누르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분야 있죠. 예, AI 활용 분야를 뭐 잠재적 혁신 뭐 이렇게 쭉쭉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하나 다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AI로 이미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물론 바꿀 수 있고요. 뭐 사이즈나 위치 교환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T, 오늘 주제가 PPT니까 PPT 만들어서 문서 안에 시각화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돼서 문서와 PPT 만들기에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 볼게요. 아까는 감마라는 툴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많이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젠스파크라는 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타이틀 자체가 올인원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정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전트의 몇 가지 기능을 그냥 쭉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네요. 크로우라는 게 하나 생겼는데 요거는 연구 프리젠테이션 문서 일정 코드를 위한 어시스턴트고 개인 클라우드 컴퓨터,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클로드 코워크라는 게 나왔죠. 그거하고 같은 기능, 에이전트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AI 슬라이드, 슬라이드 기능만 보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에. 저도 주로 강의안이라든가 뭐 이런 PPT 문서 작업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젠스파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AI 시트, 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수치가 들어간 회계 장부, 뭐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엑셀 잘하는 분들이야 그걸로 엑셀로 만들어서 나한테 맞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물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장부도 장부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회계장부, 뭐 우리 재무제표, 뭐 이런 부분들 보통 3개년 정도를 보니까 그걸 봐서 내가 재무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제 회계사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요즘은 그 AI 시트 이용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의도를 설명해주면 얘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만큼 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AI 문서, 이거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젠스파크는 올인원이라는 말답게 AI 디자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캔바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물론 AI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젠스파크는 태생 자체가 AI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결과물은 같지만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일 때는 이 젠스파크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만 따지면 캔바는 전문 디자인들을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다 보니까 디자인만 따지면 그게 나올 수 있지만 기획부터 시작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는 이 젠스파크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프롬프트로 포스터, 전단지, 로고, 티셔츠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뭐 디자인 시간은 아니지만 문서 이야기 하다가 시각화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템플릿이 쫙 있어요. 입사 지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자, 우리 보고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요런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자, 요거 이제 하나 선택했고요. 템플릿을.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계속 해왔던 내용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 템플릿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시각화 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얘는 만들 동안 또 우리는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팅. 여기 있는 채팅과 여기 이제 슈퍼 에이전트라는 게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이걸로. 그 에이전트는 여기 있는 걸 모두 우리가 주제만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일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에이전트의 역할이고요. 음악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 이 젠스파크는 올인원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본인의 엔진은 아니지만 뭐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등 뭐 크록 이런 에이전트들 엔진을 가져와서 음악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다 해줍니다. 뭐 나노 바나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올인원 쓰기에 참 좋은 툴입니다. 회의록 음성이든 뭐든 회의록에서 바로 캘린더 연동시키는 이런 에이전트 역할도 있고요. 우리는 또 슬라이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진행할까요? 하면 기존 문서 유지하고 한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템플릿이 있는데요. 템플릿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물론 템플릿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우리 아까 복사했던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 내용으로 쭉 만들고 기본 템플릿 스타일을 정해서 만들어줍니다. 아까 저기 감마도 감마 자기의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이고 강의로 하기에는 가장 무난한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작업을 시켜 놓고요. 이제 바뀌었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까 템플릿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게 PPT 슬라이드다 보니까 제작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이것도 무료로 기본적으로 200크레딧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거 하면 PPT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서
이걸 눌러야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왔습니다. 깔끔하죠. 물론 요거 뭐 저장해서 아니면 웹으로 전환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기획서. 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깔끔하죠. 네, 슬라이드 만드는 툴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외에도 스카이웍이라든가 펠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있어요. 다 수준은 괜찮아요. 간만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앞으로는 점차 이 젠스파크 위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특별히 우리가 따로 예전처럼 PPT 가지고 안 만들어도 충분히 발표 자료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작년부터 교환 만들 때 다 이 젠스파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뭘 하나 보여드리면 최종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공공 뭐 이런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문서 작업이고 이런 사업 계획서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제가 자료를 다 줬습니다. 유튜브 자료,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교환, 그리고 좀 잘 되어 있는 책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한테 PPT를 만들어줘라고 간단한 뭐 그렇게 긴 게 아니고요. 간단한 프롬프트를 줘서 일단 만들었고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자, 조금 느리네요. 지금 제 컴퓨터가 이제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라고. 자, 요거 이제 다 만들어졌네요. 네. 잠깐 보면 AI 교육이 왜 중요한가? 요 보기에서 보면 더 좋겠지만 이걸로 그냥 볼게요. AI 교육의 필요성, 내용들이 쭉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너무 안 뜨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PPT 만드는 거 간마나 젠스파크 통해서 한번 해봤고요. 저런 PPT 아예 전용 툴이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나 냅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HTML로 시각화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지나 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깔끔하죠? 네. 우리 보통 정부 사업 계획서는 다 PSST라는 기반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미리 잘 정제된 내용만 잘 주면 얘가 정말 잘 만듭니다. 강의 개요 및 학습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PPT의 올바른 사용법은 AI가 만든 목차 내용은 초안이다. 제가 마지막에 꼭 이런 얘기 드리죠. 그대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만들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안이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실수나 이슈를 줄일 수가 있고요. 반드시 내 상황에 맞게 좀 수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마, 이것도 디자인 시작점이다 라고 한 것처럼 색상 포인트나 이런 것도 직접 나중에 조정하시고요. 내 템플릿 만들기가 있거든요. 내 템플릿 이미 있으면 그걸로 쓰시고 간마 자체에 젠스파크 안에 나만의 템플릿 만들기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템플릿 한번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그걸로 계속 사용하려면 템플릿화 해놓고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하는 멘트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말투로 연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잘 만들었죠? 네. 이렇게 PSST 기반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목차도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물론 이걸 만들어 보시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깨졌죠. 이 사이즈가 잘 안 맞거나 가끔씩 글자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때그때 컨디션 따라서. 근데 이 젠스파크가 좋은 건 요 파트만 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장만 따로. 물론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난 요것만 고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바꿀 수 있고요. 그래도 전체 틀이 너무 많이 틀리다 그러면 이 내보내기 할 때 PPT로 저장이 됩니다. PPT로 받으신 다음에 PPT 작업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깔끔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PPT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될 발표 자료가 있으면 아니면 발표 자료 하나 딱 정해서 연습으로 AI한테 말하고 우리 오늘 했던 순서대로 목차도 뽑고 그 다음에 간마를 통해서 또는 젠스파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7강 PPT 발표 자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